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이어진 문장을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어진 문장 보시면 훈문장과 훈문장의 연결어미에 의해서 대등적 혹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방과후 때 어미체계표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두 개 처음에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가 있고 선어말어미에는 시제와 높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말어미에는 종결, 연결, 전성이 있었고 종결은 5가지가 있었죠. 뭐냐면 뭐 평서문, 뭐 의문문 이런 식으로 종결되는 5가지 형식이 있었고 문장 형식, 연결어미에 대등, 종속 그리고 보조적 연결어미 이렇게 3가지가 있었고요. 전성어미에 명사, 형, 그치? 관형사, 형 그리고 부사, 형 연결어미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한 적 있어요.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 자, 근데 보세요. 어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어디에 붙게 되어 있어요? 용언에? 어간에 붙게 되어 있어? 근데 문장 안에 용언이 용언으로 들어가 있어. 그렇다면 얘는 뭘까요? 서술어란 얘기예요. 그런데 서술어가 2개 이상이기 때문에 연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대등적 연결어미랑 종속적 연결어미는 둘 다 뭐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서술어와 서술어를 잇기 때문에 둘 다 이어진 문장의 연결어미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가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견문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 함정이 뭐냐면 보조적 연결어미였어요. 보조적 연결어미 뭐냐면 먹고 싶다 처럼 자 먹고 마신다 이 경우에는 먹다와 마신다가 고로 연결되면서 먹다도 본, 얘도 본이기 때문에 얘는 먹고 마신다. 대등적 연결어미가 되겠죠. 그런데 먹고 싶다 같은 경우에는 이 둘을 쪼개서 2개의 문장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단어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적 연결어미만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하는 애가 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 단어에서 한 적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은 단어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싹 지우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훈문장과 훈문장이 연결어미에 의해서 대등적 또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라고 되어 있을 때 보면 아는 문장, 암긴 문장은 보통 이런 구조였잖아요. 주어 1과 서술어 1 사이에 주어 2와 서술어 2가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였잖아요. 서술절로 암긴 문장만 주어 1과 주어 2, 서술어 2가 서술어 1이 되는 이런 구조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주어 1, 서술어 2 아니지. 주어 1, 서술어 1 주어 2, 서술어 2 연결어미로 연결되는 구조인데 그런데 앞뒤가 대등해서 앞뒤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보통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되는 거고요. 종속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합성어 중에서 논, 밭과 돌다리가 있었어요. 논, 밭은 뭐였어요? 논 앤드 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바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밭논이라고 쓰면 좀 어색하니까 논밭이라 쓰는 거죠. 근데 논과 밭의 비중이 1대1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대등합성어였죠. 대등적 합성어. 근데 돌다리는요. 다리는 다리인데 돌다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앞뒤를 바꿀 수도 없고 그리고 이 2개의 비중이 1대1이 아니에요. 다리인 게 더 중요하잖아요. 돌로 된 다리니까. 자, 그런데 얘네들도 비슷한 그런 관계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철수가 오고 영희가 간다. 앞뒤 바꿔도 상관없죠. 생긴 건 우습지만 맛은 있다. 맛은 있지만 생긴 건 우습다. 약간 뜻이 달라지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개의 문장의 비중이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감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사실 생긴 건 우습지만 맛은 있다. 이러면 우리나라 말은 뒤가 더 중요하니까 맛있는 게 중요한데 맛은 있지만 생긴 건 우습다. 이러면 느낌상 살짝 생긴 건 우습다의 비중이 더 큰 느낌이긴 해요. 하지만 그치 조금 더 강점이 어디에 있냐? 우리는 그래서 도치법 이런 것도 쓰잖아요. 그치? 그치만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쪽의 문장의 이유가 된다거나 한쪽의 문장 때문에 한쪽의 문장이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생긴 게 우스운 거랑 맛은 있는 건 각각의 문장인데 둘이 이어놓은 거. 철수가 오고 영희가 가는 것도 각각의 문장인데 둘이 이어놓은 거라는 얘기죠. 그는 갔어.
그 예술은 살아있다. 그치? 그래서 사실은 그 예술은 살아있지만 그는 같다. 이러면 어감이 좀 다르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강조점이 좀 달라지긴 해요. 하지만 그는 간 거 사실이죠. 예술은 살아있는 거 사실이죠. 그런데 그 두 개가 서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는 없죠. 두 개의 문장이 그냥 1로 두 개가 1대1의 비중으로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바다로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이거 여러분 되게 많이 틀리는데요. 던지 아니고 든지인 거 아시죠? 던지는요. 더 플러스 니은지인데 이거는 경험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가 뭘 맛있게 먹었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던지 뭐 거기 맛집에 갔는데 줄이 얼마나 길던지 이러면 던지지만 든지는요. 약간 츤데레 말투라 생각하시면 돼요. 야, 너 가지든지. 뒤에는 뭐가 생략이죠? 말든지 선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다에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선택자 둘이죠. 그러면 든지죠. 빨리 정하자 했을 때는 바다로 간다. 1. 산으로 간다. 1. 1대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대등락에 이어진 문장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어미는 고, 며, 든지, 나, 지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막 지만 같은 것들, 뭐뭐 하지만 같은 것들이 선생님 둘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뭐 인생은 길지만 예술은 짧다 했을 때 뭐 예술은 길지만 인생은 짧다. 인생이 긴 거 1. 예술이 아니죠. 인생이 왜 길어? 인생이 짧은 거 1. 예술이 긴 거 1. 해서 1대1의 비중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요. 의미상 두 개가 연결돼 있어. 예를 들면 봄이 되면 산에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치? 자, 이거는 봄이 됐다는 게 산에 꽃이 피는 거의 조건이 됩니다. 그쵸? 산에 꽃이 왜 폈어? 봄이 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아까 위에서 보면 영희가 왜 갔니? 철수가 왔으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치? 맛이 왜 있어? 생긴 게 우스워서. 이건 아니잖아요. 그의 예술은 살아있어. 왜? 그거 죽었으니까. 죽어야 되나요? 근데 아니죠. 뭐 산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야 되나요? 아니죠. 근데 산에 꽃이 왜 폈어? 봄이 돼서. 오케이. 그러면 종속되어 있다는 거 알겠죠? 시장에 갔어. 왜 갔는데? 과일 사러. 오케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둘은 목적, 조건 같은 경우로 종속되어 있다는 얘기죠. 집을 나섰습니다. 왜요? 학교에 가려고. 의도. 살이 쪘어요. 왜요? 먹어서요. 그죠? 원인. 이런 것들이 되면 종속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에 것이 뒤에 것에 뭐 조건, 목적, 의도, 원인 같은 것들이 되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고 면, 려고, 니 같은 것들이 있다. 이것도 뭐 의미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절과 뒷절의 의미가 독립적이지 못하다.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주어 서술어가 이렇게 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어진 문장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구분하기 같은 것들을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보시면 위치를 바꿔도 의미가 변화가 없다.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묘한 그런 강조점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뭐 생긴 게 우스운 거랑 맛있는 건 별개의 일이니까 그쵸? 그래서 생긴 게 우스워서 맛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의미 변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좀 쉬운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살이 쪄서 야식을 자주 먹었다? 야, 이건 좀 아니잖아요. 약간 의미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치? 집을 나서서 학교로 갔다. 집을 나선 김에 학교로 갔다? 약간 이거는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선 거랑 명백하게 뜻이 다르죠. 그치?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철수가 오고 영희가 간다 같은 경우에는 바꿔도 상관없지만 비가 와서 우리는 소풍을 연기했다. 우리가 소풍을 연기해서 비가 오면 여러분이 신이죠. 그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절이 뒷절 속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별인데요. 이게 뭔 얘기냐면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부사절로 이어진 문장의 문제점을 하나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 클립에서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잠깐 앞으로 가보죠. 여기 보면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같은 경우가 문제가 돼요. 뭐냐면 소리도 없이가 앞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자 여기서 얘가 보세요. 비가 주어 1, 소리가 주어 2, 없이 서술어 1, 내린다? 이 서술어 2, 내린다 서술어 1이었잖아. 근데 주어의 서술어 2가 앞으로 빠지면 어떻게 되니? 그러면 그냥 주어 2, 서술어 2, 주어 1, 서술어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어진 문장이 됩니다. 근데 보세요. 얘가 이 문장과 독립적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얘는 지금
내린다를 수식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 수식했죠. 그러니까 내린다 수식이라기보단 비가 내린다 수식이니까 자리를 옮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지난번에 문장부사 얘기했을 때 걔가 이렇게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 때문에 자리를 옮겨도 상관이 없었던 것처럼. 근데 그렇게 되면 얘가 얘를 수식해주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둘이 엮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약간 부사절로 안긴 문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안으로 이동을 하면요.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비가 와서 우리는 소풍을 연기했다? 아까 제가 주어 1, 서술어 1, 주어 2, 서술어 2라 했는데 수정할게요. 어떻게 수정할 거냐면 주어 2, 서술어 2, 주어 1, 서술어 1. 왜냐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안기게 되면 이렇게 안기게 되면 주어 1, 주어 2, 서술어 2, 서술어 1 이런 모양의 부사절로 안긴 문장이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 2, 서술어 2, 주어 1, 서술어 1이에요. 그럼 얘가 안으로 쏙 들어가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철수가 오 연기가 간다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 2번이 좀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까요? 보시면 관계 한 번이면 혼문장이 되겠죠. 글씨 쓰기 귀찮아요. 네, 그 다음에 견문장. 견문장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되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뭡니까? 아는 문장. 아이고. 그리고 얘는 이렇게 자를 수 있으니까 이어진 문장. 자, 근데 봄이 오면 꽃이 핀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거니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뭐 물어본 김에 물어봅시다. 이거 어떻게 나눌 수 있죠? 성격이 좋다, 그쵸? 뭐죠? 이렇게 수식하죠? 얘는 뭐야? 관형절로 안긴 문장이 됩니다. 왜? 표지가 얘잖아요. 그치? 새 책이 매우 깨끗하다. 볼까요? 일단 책이 주어예요. 이거 서술어죠. 그리고 이거 관형사 얘는 부사. 후문장이죠. 보시면 이제 또 있죠. 음식이 주어, 남아있다, 서술어. 요렇게 세트죠. 그렇다면 자, 먹더니 얘를 수식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미 겹이에요. 무슨 절로 안긴 문장이죠? 얘는 관형절로 안긴 문장이죠. 자, 그래서 관형절로 안긴 문장이 있는, 그럼 얘 원래 문장이 뭘까요? 음식을 먹었다 같은 것들이 어제 음식을 먹었다 같은 얘기 되겠죠. 토끼는 귀가 길다. 보시면 주어처럼 생겼죠? 얘도 주어처럼 생겼죠? 그리고 근데 얘가 대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얘는 서술어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얘도 견문장이 됩니다. 서술절로 남긴 문장. 이번 대회에서 우리 학교가 주어죠. 차지했다 서술어죠. 얘 목적어죠. 그쵸? 그러면 우리 학교가 우승을 차지했다. 얘는 혼문장 됩니다. 이번 대회에서가 중요한가요? 아니요. 이번 대회에서는 뭐가 될까요? 이번 대회에서는 부사가 되겠죠. 철수가 주어져. 그렸다 서술어죠. 이렇게 세트로 묶을 거예요. 풍경 그림을 목적어가 되겠죠. 이거 풍경 그림이라는 것은 목적어 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니지, 목적어가 명사구가 되겠네요. 명사구가 돼서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이렇게 되면 얘도 혼문장이 길어 보이지만 별거 없죠. 네, 영희는 주어예요. 샀다 서술어인데요. 사고가 또 있네요. 서술어가 2개 있네요. 그럼 얘는 견문장이에요. 그죠? 자, 뭡니까? 영희는 사과를 샀다. 영희는 배를 샀다. 네, 이렇게 해서 견문장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어진 문장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문제가 또 있네. 넘어가 봅시다. 자, 보시면 하나씩 분석해볼까요? 가을이 오면 조건이네요. 얘는 이어진 문장인데 어떻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에요. 그쵸? 그렇고요. 어머나. 네. 근데 참고로 어머나 같은 경우는 독립어기 때문에 문장을 따로 분리하지 않아요. 아기가 주어, 엎질렀구나 서술어, 물을 내 이거는 혼문장이겠네요. 그죠? 바람이 세차게 불고 비가 억수같이 내린다. 이것은 내 견문장인데 이어진 문장이면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되겠네요. 그는 주어죠. 모른다. 그쵸?
우리가 돌아온 이 사실을 수식하는 얘는 뭐겠어요? 관형절로 안긴 문장인데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관계관형절 말고 이게 뭐라고 하지? 오!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우리가 돌아온 거 사실은이 같은 거거든요? 네, 나이를 먹으니까 이렇게 되네요. 우리가 돌아온 사실을 모른다. 우리가 돌아오려는 생략된 게 없어요. 사실은 이랑 우리가 돌아오니 같은 건데요. 이런 관형절을 동격관형절. 오케이요. 네, 동격관형절이라고요. 자, 근데 관형절로 안긴 문장이기 때문에 견문장이 되겠죠. 이렇게 쓰다 보니까 헷갈리니까 하나씩 써보자. 그러면 얘는 견문장인 그러니까 이어진 문장 견문장이니까 1번 여기. 그리고 여기 어머나 오늘 엎질렀구나 여기. 이거 이어진 문장이니까 3번 여기. 그쵸? 그리고 4번은 견문장인데 아는 문장이니까 4번 여기. 그는 갔으나 그의 예술은 살아있다. 자, 그쵸? 이거 상관없죠. 그가 죽었어. 그리고 살아있어. 뭐 이거는 네 이어진 문장이면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되겠죠. 그럼 이것도 5번 여기. 영희는 사고 샀다. 일단 견문장이에요. 그런데 과일 샀다, 야채 샀다. 이거는 이어진 문장이 됩니다. 6. 그쵸? 동수는 책을 빌리려고. 동수는 예약을 했다가 동수 이렇게 되겠죠? 책을 빌리려고. 그쵸? 책을 빌리다. 그렇다면 얘도 견문장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안경 있으니까 아는 문장이 되겠죠. 얘는 잠깐 아는 문장 아니다. 자, 잠시. 동수는 예약을 했어요. 그치? 자, 근데 동수는 책을 빌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동수가 책을 빌려요. 동수는 도서관에 예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수는이란 주어가 겹쳐가지고 지금 생략됐을 뿐이지 얘는 이어진 문장입니다. 그쵸? 책을 빌리려고 의도기 때문에 이어진 문장이면서 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됩니다. 7번 여기. 철수는 그쵸? 싫어한다. 그치? 뭐를 싫어한다예요. 그치? 그리고 남의 일에 간섭하기를 싫어한다인데 자 보세요. 싫어한다가 몇 자리 수로예요? 나는 싫어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궁금한 게 뭐야? 뭘? 이에요. 싫어한다 두 자리거든요. 이번 문법 수능 문제가 그렇게 생겼었죠. 자, 근데 남의 일에 간섭하다 라는 문장이 뭘로 안겼습니까? 기라는 표지를 가지고 명사절로 안긴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 덩어리다 보니까 를 가지고 지금 목적어로 쓰일 수가 있었죠. 두 자리 서술어인데 철수는 싫어해요. 뭐를 싫어한다잖아요. 어쨌든 여기 지금 명사절로 안긴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 여기. 학교 운동장에 그치 장미꽃이 주어 피었다 서술어. 얘는 네, 한 자리 서술어인 혼문장이에요. 그지? 이 책은 작다. 뭐가 작아요? 글씨가 작다. 주어처럼 생겼는데 이거 부어문 아니네요. 그러면 얘는 아는 문장 서술절로 안긴 문장이 되겠죠. 한방눈이 내린다. 소리가 없다. 이러면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이 되는데 저렇게 생긴 애는 주의할 점이 있죠. 이렇게 앞으로 빠지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된다. 우리가 네, 출발하기에 자, 우리가 공부하는 출발하기에 아직 이르다. 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얘는 뭡니까? 공항으로 출발하기라는 문장이 지금 명사절로 안겨서 지금 부사어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12번도 아는 문장 안긴 문장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네, 이렇게 봤고요. 그럼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뭘까요? 이 문장의 주어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시간이가 주어겠죠. 우리가 공항으로 출발하기에 시간이 아직 이르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보시면 그는 마음이 넓다. 자, 주어처럼 생겼는데 서술어가 하나고 이건 부어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서술절이 안긴 문장이에요. 굉장히 판단하기가 쉽죠? 예, 문장 성분 서술어죠. 다 쓰기 귀찮다. 그죠? 네. 동신과 달리 다르이잖아요. 그러면 뭐겠어요? 부사절, 부사어. 똑같은 걸 왜 써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명사절 때문에 그래요.
자, 내일 읽을 뭐겠어요? 관형절, 관형어. 같이 가자라고 인용절, 문장 성분은 부사어예요, 얘들아. 알겠죠? 자식이 행복하기 명사절이고요. 를 때문에 목적어입니다. 부모를 찾기 명사절이고요. 주어죠. 왜? 가 때문에. 손이 크시다. 할아버지 주어, 손 주어. 이거 서술어인데 부어문 아님. 그러면 서술절로 암긴 문장이고요. 서술어겠죠. 그 아이가 학생이다. 인데 임이니까 명사절이고요. 이거는 목적어입니다. 이마에 흐르던 뭡니까? 얘는 관형어고요. 그리고 여기는 관형절이고요. 얘는 관형어 되겠습니다. 비 오듯 이 부사절이고요. 부사어 되겠습니다. 운동하기에 좋은 시간이다. 명사절이고 애니까 부사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쉽게 풀었을 거예요. 와, 네, 또 있네. 진짜, 네, 끝나지 않는. 시작해보죠. 철수가 오면 출발할 것이다. 자, 근데 철수가 온다는 게 조건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장미고 저것은 국화꽃이다. 네, 이 장미꽃인 거랑 국화꽃인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여기. 나는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들지 못했다. 무겁기 때문에 들지 못했죠? 그렇다면 3번 여기. 나는 아파서 병원에 갔다.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 갔죠? 4번. 동생은 과일을 좋아하지만 채소는 싫어한다. 채소는 싫어하지만 과일은 좋아한다. 가능하겠죠? 얘는 5번 여기. 산으로 가든지 강으로 가든지 얘는 여기. 든지니까요. 그는 새를 잡으려고 돌을 던졌다. 잡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던졌네요. 예, 여기. 거짓말이라는 게 조건이죠. 나는 약속을 취소하겠다. 여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바꿔도 되죠? 이것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여기. 형은 밥을 먹었으나 누나는 밥을 먹지 않았다. 이것도 별개의 사건이죠. 얘도 여기. 나는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다. 식당에 왜 갔어요? 밥을 먹으러 갔죠. 그럼 여기.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거는 뭐겠어요? 사람이 책을 만들어요. 책은 사람을 만들어요.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들어요. 똑같죠? 12번 여기. 여름에는 비가 내리고 겨울에는 눈이 내린다. 바꿔도 상관없죠? 여기. 도로가 막히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가 되겠죠? 여기. 자, 이렇게 빠르게 했는데도 20분이 넘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어진 문장을 완벽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또 문제 풀어보시고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저는 다음 클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